당신이었어요? 당신이었냐고요?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는 특별하다. 단순한 꽃 냄새가 아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촛불 연기와 타향과 사람들의 낮은 숨결과 그리고 시간이 멈춘 자리에서만 나는 냄새. 살아있는 것들이 죽음 앞에 잠시 멈춘 냄새. 나는 사흘째 그 냄새 속에 앉아 있었다. 아침에도 그 냄새였다. 저녁에도 그 냄새였다. 자다가 깨도 그 냄새였다. 어떤 냄새는 그냥 그 자리에 스며드는 것이었다. 사람이 거기 있든 없든, 계절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냥 거기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밥도 조금밖에 먹지 못했다. 자식들이 좀 드시라고 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 한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입이 열리지 않았다. 음식 맛을 느끼는 감각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았다. 슬픔이 너무 크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몸이 감당하기를 포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나도 알 수가 없었다. 그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먹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밥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일 것이었다. 남편이 떠난 것은 3월이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봄이었다. 하필이면 그런 계절이었다. 살아있는 것들이 가장 환하게 피어나는 계절에. 그는 떠났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집에 있었다. 빨래를 개고 있었다. 남편의 내복을 개고 있었다. 다음 주쯤 병원에 가져다 주려고. 얇은 봄 내복으로 바꿔주려고. 그러고 있었다. 전화가 왔다. 빨래 바구니를 내던지고 뛰어나갔다.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70이 넘은 나이에 계단을 뛰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알아채지도 못했다. 택시를 잡으면서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려서 기사한테 말도 제대로 못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제발이라고. 제발 아직이라고. 제발 내가 손 한 번만 더 잡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런데 이미였다. 복도 끝 병실 문을 밀었을 때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그것으로 알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가볍게 갔다. 숨이 멎는 순간을 나는 곁에서 보았다.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했다가 서늘해졌다. 그 차이가 너무 짧았다. 너무 짧아서 내가 느끼지 못할 뻔했다. 그 짧은 차이가 삶과 죽음의 전부였다. 그 차이를 나는 손바닥으로 기억했다. 아직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흘이 지났어도 그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다. 60년이었다.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그 긴 시간이 끝나는 데는 단 한 번의 숨으로 충분했다.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그래도 편하게 갔다고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었다. 사람의 죽음에 어떤 말을 붙여야 하는지. 50년을 살아도 나는 알지 못했다. 남편이 좋은 남자였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정한 사람이었다. 자식들한테도 잘했다. 큰 잘못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 항상 뭔가가 비어 있었다. 그 빈 곳을 나는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 채울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비워둔 채로 살았다. 그것도 하나의 삶이었다. 비워둔 채로 사는 것도 삶이었다. 60년 동안 빈소에는 사람들이 왔다. 자식들이 왔다. 손자들도 왔다. 먼 친척들도 왔다. 남편이 다니던 경로당 어르신들도 오셨다. 남편과 바둑 두던 동네 친구도 왔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도 왔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도 오셨다. 모두 왔다. 나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잘 오셨다고 했다. 멀리서 오셨는데 감사하다고 했다. 울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다. 병원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기다리던 밤들 동안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던 그날부터 마지막 몇 달간 그 기나긴 밤들 동안 눈물을 다 소진해버린 것 같았다. 참았다. 또 참았다. 그래도 참았다.
그러다 다 써버렸다. 사람의 눈물에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다 쓰고 나면 그냥 메말라 버리는 것인지. 빈소에 앉아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쓸데없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가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웃고 있었다. 좋은 사진이었다. 손자 돌잔치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다. 그렇구나 싶었다. 그날 찍은 사진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나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 옆에 앉아서 손자를 바라보았는데, 손자가 돌잡이로 연필을 잡았을 때 남편이 옆에서 소리 내어 웃었는데, 그 순간을 남편이 이렇게 마지막 사진으로 남길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게 삶이다. 언제 어느 순간이 마지막으로 남겨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고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나는 오래 살면서 알았다. 쉬웠다면 모두가 했을 테니까. 빈소의 국화는 사흘 동안 조금씩 시들어갔다. 처음 놓인 흰 국화들이 조금씩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꽃잎 끝이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래도 향기는 남아 있었다. 죽어가면서도 향기를 내는 꽃. 장례식장에 국화를 두는 이유가 있었다. 사흘이 지나자 빈소가 조용해졌다. 처음 이틀은 사람들이 많았다. 복도까지 줄이 서던 때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죽음도 조용해지는 것이었다. 요란하게 시작해서 결국 조용히 끝나는 것이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죽는 것도 그랬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발인을 하루 앞둔 날. 문상객이 많이 줄어 있었다. 봄 초입의 공기가 빈소 문틈으로 들어왔다. 차가웠다가 서늘했다가 국화향이 더 짙게 느껴지는 날씨였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잠깐 나 혼자 있고 싶었다. 자식들한테 좀 나가 있으라고 했다. 자식들은 그래도 됩니까 하는 눈으로 나를 봤다. 그래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혼자였다. 영정사진 앞에 국화가 놓여 있었다. 촛불 2자루. 향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실처럼 가늘게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어디로 가는 건지, 어디서 사라지는 건지. 나는 그 연기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남편. 그 이름을 소리 없이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당연히 없었다. 그래도 불러보았다. 사흘 동안 이 자리에서 나는 몇 번이나 그 이름을 불렀는지 소리도 없이 마음속으로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대답 없는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도 불렀다. 그 이름이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냥 불렀다. 그때였다. 빈소 입구 쪽에서 기척이 들렸다. 늦은 문상객이구나 싶었다. 발인 전날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이런 날에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이 들었으니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바닥을 확인하며 걷는 것처럼, 마치 이 공간이 낯선 것처럼.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남자였다. 머리가 완전히 하얗고 허리가 조금 앞으로 굽어 있었다. 손에는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단 한 송이. 다발이 아니라 한 송이였다. 딱 한 송이. 양복이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다. 오래된 양복이었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온 것 같았다. 구두도 닦여 있었다. 중요한 자리에 오는 것처럼, 소중한 곳에 오는 것처럼, 이 자리를 위해 준비하고 온 것처럼. 여기까지는 그냥 문상객이었다. 흔한 노인 문상객. 나는 시선을 내리깔려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깨가 눈에 들어왔다. 어깨의 생김새가, 그 폭이, 그리고 어깨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선이 멈추었다. 내 시선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 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갑자기 빠르게 뛸 수 있는지, 70이 넘은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순식간에 조여들 수 있는지 나는 알았다. 머리로 알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았다. 기억이란 이렇게 몸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잊은 게 아니었다. 그냥 자고 있었던 것이었다. 50년 동안 자고 있다가 이 사람의 어깨 하나에 한순간에 깨어난 것이었다. 아니겠지. 아닐 것이다. 내가 잘못 본 것이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 그 사람이 있을 리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한 번 깜빡였다. 그리고 다시 보았다. 그 사람이었다. 50년이었다. 꼭 50년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알았다. 그 어깨를, 그 걸음걸이를, 노인이 된 그 몸의 윤곽을. 눈에 새겨진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았다. 기억이란 놀라운 것이다. 50년을 잠들어 있다가 단 한순간에 깨어난다. 마치 처음부터 잠든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영정 앞으로 걸어갔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표정이 어떤지 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등만 보였다. 그 흰 머리카락이 형광등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등을 바라보았다. 떨지 않으려고 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꾹 눌렀다. 숨을 고르려고 했다. 고르지 못했다. 천천히. 그는 국화 한 송이를 영정 앞에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소리도 없이. 공손하게. 그 손이. 그 손의 모양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손이었다. 손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었다. 얼굴은 바뀌어도 손은 그대로였다. 나는 숨을 참았다. 내가 숨을 참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다. 숨을 쉬면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다.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돌아섰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다. 아니, 멈춘 것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였다. 내가 멈추었다. 그도 멈추어 있었다. 우리 둘 다.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말도 없이, 움직임도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국화 향기 속에, 촛불이 흔들리는 빈소 안에 그냥 서 있었다. 5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다. 주름이 가득한 그의 얼굴. 완전히 하얀 머리. 조금 굽은 등. 한쪽 손에 낀 반지. 반지가 있었다. 금빛이 발에 조금 어두워진 반지였다. 그도 누군가와 살았구나 싶었다. 그도 가정이 있었구나 싶었다.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아렸는지. 나도 몰랐다. 나도 반지를 끼고 있었으니까. 손가락에 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50년 동안 각자의 삶을. 그래야만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각자 선택한 삶이었으니까. 아니, 선택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이 결정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눈빛만은 내가 기억하는 그 눈빛이었다. 50년 전 그대로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눈만은 늙지 않는 것인지, 눈 속에 담긴 것만은 지워지지 않는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의 손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다. 국화는 이미 영정 앞에 두었다. 그런데 오른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다. 오래되어도 너무 오래된 그런 봉투였다. 색이 발의 갈색에 가깝게 된, 세월이 그대로 배어든, 오래 꺼내고 또 꺼내 만졌는지 봉투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손때가 탄 것처럼 얼룩도 있었다. 한 번만 꺼내본 것이 아니었다. 여러 번, 아마도 수없이 꺼내보았을 것이었다. 그 흔적이 봉투에 다 남아 있었다. 나는 눈을 좁혔다. 봉투 위에 글씨가 있었다. 흘려 쓴 글씨, 젊은 날의 글씨, 볼펜 잉크가 흐려져가는 그 글씨. 내 글씨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앉아 있어서 다행이었다. 일어서다가 쓰러질 뻔했다. 그것은 내가 20살에 쓴 편지였다. 50년 전. 내가 그에게 쓴 편지. 마지막으로 쓴 편지. 다시는 꺼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기억 속에 묻어버린 편지.
그런데 그가 그것을 들고 있었다. 이 자리에 오늘 내 남편의 빈소에서 50년을 간직한 채 오늘 여기에 들고 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날에 이런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려 해도 되지 않았다. 그냥 그것이 눈앞에 있었다. 억울한 건지, 반가운 건지, 슬픈 건지, 나도 몰랐다. 감정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면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다. 무언가가 차오르고 가슴 어딘가가 꽉 막히는 느낌, 숨이 조금 안 쉬어지는 느낌, 그뿐이었다. 남편이 방금 떠났는데, 남편의 빈소에 내가 앉아 있는데, 50년 전 사람이 50년 전 편지를 들고 서 있는데,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몰랐다. 그냥 몰랐다. 접객실 쪽에서 자식들이 이쪽으로 오는 기척이 들렸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말도 없이 눈빛으로만 오지 말라고 막내 며느리가 알아차렸다. 자식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갔다. 고마운 아이였다. 말이 없어도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싶었다. 빈소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남편의 영정, 국화향, 촛불 2자루, 그리고 50년.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에 힘을 주면서 의자 팔걸이를 한번 짚으면서 이 나이에 감정이 크면 몸이 먼저 흔들렸다. 그 사람도 한 발짝 내 쪽으로 왔다. 우리는 영정사진과 빈소 문 사이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마주 섰다. 가까이서 보니 더 늙어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나도 더 늙었을 테니까. 우리 둘 다 5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이서 보니 50년 전에 그 사람이 더 보였다. 그 편지, 누렇게 바랜 그 봉투. 그는 그것을 내 쪽으로 조금 들어 올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봉투를 들어 올렸을 뿐이었다. 마치 이것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온 것이라고. 50년이 지났어도 이것만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가 않았다고. 그런 뜻인 것처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 50년 만이었다. 50년 만에 마주선 사람 앞에서. 내가 20살에 쓴 편지를 손에 쥔 사람 앞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이 먼저여야 하는지, 어떤 말을 꺼내도 50년의 무게를 담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바라보았다. 5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그 눈빛을. 변하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50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봄날의 골목이, 우리가 걷던 그 좁은 골목이, 어디선가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가, 자전거 벨 소리가, 그리고 편지지에 꾹꾹 눌러 써내려가던 20살의 내 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날이 올 줄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니, 평생 한 번도 상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름을, 그 얼굴을, 그 시절을 기억 속에서 지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지우고 또 지우고 새로운 삶으로 덮어두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 위에 60년을 쌓아 올렸는데, 자식을 낳고 손자를 안고 그 세월을 다 보냈는데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새삼 알았다.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그냥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마치 이 공간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그 촛불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낮았다.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처럼 조금 갈라져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온도만은 내가 기억하는 온도였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온도였다. 잘 지내셨냐고 했다. 그것을 묻고 싶었다고 했다.
오래 묻고 싶었다고 했다. 50년 동안 묻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잘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 50년을 잘 지냈다고 해야 하는지, 그냥저냥 살았다고 해야 하는지, 행복했다고 해야 하는지, 후회가 없었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회만 남았다고 해야 하는지, 그 어떤 말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았다. 그 어떤 말도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50년. 50년은 그냥 한마디로 담을 수 있는 세월이 아니었다. 그 세월을 담으려면 또 50년이 필요할 것 같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그냥 났다. 이 나이에, 이 자리에서, 남편 빈소에서 나는 50년 만에 눈물을 흘렸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 때문에 50년 만에 이 사람 앞에서 그것이 시작이었다. 50년 만의 시작이었다. 50년 전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를 꺼내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왜 이 빈소에 와 있는지, 그 국화 한 송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바른 봉투가 어떻게 이 사람 손에 있는지 이해하려면 그때로 돌아가야 했다. 나는 그해 20살이었다. 1970년대 초였다. 작은 도시였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골목이 많은 도시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들, 연탄 냄새 나는 골목들, 봄이 오면 담벼락에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골목에 평상이 놓이던 곳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아주머니들이 채소를 다듬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늦은 밤에는 어디선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던 그런 골목들이었다. 나는 그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들과 방이 2개인 집이었다.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샜다. 그래도 가난하지만 시끄럽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20살. 나는 그 나이를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아침이면 어머니 일을 도왔다. 낮에는 동네 작은 공장에서 일했다. 실을 감는 일이었다. 손이 빨라야 했고 오래 앉아 있어야 했다. 힘든 일이었다. 그래도 했다. 해야만 했으니까. 그 시절에는 그랬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그냥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 시절 20살은 다 그랬다. 그리고 저녁이면 집 앞 골목에 나와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더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았다. 이 골목 너머에, 이 도시 너머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았다.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다. 그냥 있을 것 같았다. 20살은 그런 나이였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것은 4월이었다. 공장 맞은편 인쇄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같이 일하던 영숙이가 알려줬다. 저기 인쇄소에 새로 온 사람 봤냐고. 잘생겼다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봤다. 별 생각이 생겼다. 키가 크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인상이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다. 그냥 보통의 청년이었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손에 잉크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눈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 눈. 저 멀리를 보는 것 같은 눈. 이 골목이 아닌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은 눈. 나는 그 눈을 한 번 보고 괜히 다른 데를 봤다. 그러면서 다시 봤다. 또 다른 데를 봤다. 그러면서 또 봤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의 이름을 안 것은 며칠 뒤였다. 같은 골목을 지나다가 인쇄소 사람이 그를 불렀다.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내 귀에 걸렸다. 흔한 이름이었다. 그런데 그날부터 흔하지 않은 이름이 되었다. 내 귀 어딘가에 걸린 이름이 되었다. 처음 말을 나눈 날도 기억난다. 5월이었다. 갑자기 비가 왔다. 봄비치고 꽤 세차게 왔다. 우산이 없었다. 공장 문 앞에서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그 사람도 인쇄소 처마 밑에 서 있었다.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 비를 피하고 있었다. 비가 꽤 오래 왔다. 골목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둘 다 꼼짝을 못했다. 지루해진 내가 먼저 그쪽을 봤다.
그 사람도 마침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양쪽 다 순간 어디를 봐야 할지 몰랐다. 그가 먼저 웃었다. 비를 가리키며 참 많이도 온다는 뜻으로. 말 없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었다. 그냥 웃어지는 얼굴이었다. 그 사람 웃음이 그랬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눈부터 웃었다. 그런 웃음이었다. 처음 보는데도 오래 본 것 같은 그런 웃음. 비가 그친 뒤에 우리는 처음 말을 했다. 짧은 말이었다. 날씨 얘기였다. 별것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 내내 그 별것 없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목소리가 맴돌았다. 웃음이 맴돌았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냥 날씨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 뒤로는 자연스러웠다. 아침에 골목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다. 점심때 공장 앞을 지나치면 눈으로 웃었다. 퇴근할 때 가끔 같은 방향을 걸었다. 걸으면서 별 얘기를 했다. 오늘 일이 어땠는지, 어제 뭘 먹었는지, 동네에 새로 생긴 가게가 있다는지, 그런 말들, 사소하고 가벼운 말들. 그런데 그 말들이 좋았다. 그 사람 목소리로 들을 때 사소한 말이 달라졌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그 사람이랑 걸으면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정확히는 피곤함이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았다.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여름이었다. 먼저 쓴 것은 그 사람이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접힌 종이를 내 손에 쥐어줬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쥐어주고는 먼저 걸어갔다. 당황스러웠다. 집에 오는 내내 뭔가 싶었다. 집에 와서 펼쳤다. 글씨가 크고 반듯했다. 힘을 주어 쓴 글씨였다. 내용은 짧았다. 며칠 전 같이 걷던 길이 좋았다는 것. 다음에 또 그 길을 걷고 싶다는 것. 그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짧은 편지를 밤새 몇 번을 읽었는지 셀 수도 없었다. 읽고 또 읽고 글씨 모양까지 외울 만큼 읽었다. 크고 반듯한 그 글씨. 힘을 주어 눌러 쓴 흔적. 이 말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망설이다 썼을까? 아니면 단숨에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밤이 깊도록. 나도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랐다. 몇 장을 찢었다. 괜찮다 싶은 말을 쓰면 다시 읽으면 아니었다. 이 말이 맞는 건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다. 20살이었다. 편지를 많이 써본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담은 편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다시 쓰고 또 찢고 그러다 결국 썼다. 짧게. 나도 그 길이 좋았다고. 걸으면서 좋았다고. 다음에 또 같이 걷자고. 꼭 같이 걷고 싶다고. 접어서 다음 날 아침 건네줬다. 그 사람이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웃었다. 그 웃음이 내가 쓴 모든 말보다 더 좋았다. 그 여름 내내 편지를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짧게 썼다. 점점 길어졌다. 가끔은 많이 썼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커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싫은지, 어릴 때 무서웠던 것이 뭔지,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생전 처음 하는 말들이었다. 어머니한테도, 동생들한테도, 친한 친구들한테도 하지 않은 말들이었다. 그 사람한테는 할 수 있었다. 왜 그런지는 몰랐다. 그냥 그 사람한테는 말이 됐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말이 되어서 나왔다. 무거운 말도, 부끄러운 말도 그 사람 앞에서는 됐다. 받아줄 것 같아서,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 사람도 그랬다고 했다. 편지에 썼다. 나한테는 말이 된다고. 다른 사람한테는 못할 말이 나한테는 된다고. 그 말이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그 편지를 받던 날 혼자 방에서 울었다. 기뻐서 울었다. 20살에 기뻐서 울었다. 가을이 되자 우리는 더 자주 걸었다.
공장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그 사람이 골목 입구에서 기다렸다. 나는 나오면서 보였다. 저 멀리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때마다 걸음이 빨라졌다. 표가 날까봐 다시 늦춰졌다. 그러면서 빠르게 걷고 싶었다. 가을 저녁의 골목을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떨어졌다. 발로 밟으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가 좋았다. 말을 많이 했다.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얘기, 어제 읽은 신문 얘기, 나중에 서울에 가보고 싶다는 얘기,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 나중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얘기. 그 사람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다.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나는 산이 보고 싶다고 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내려다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 바다도 보고 산도 보자고 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같이 보자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걸었다.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같이라는 말 때문에. 그 말 하나가 그날 저녁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그 말을 많이 썼다. 나중에 같이 보자는 말. 나중에 같이 가보자는 말. 그 나중이 올 줄 알았다. 당연히 올 줄 알았다. 그런데 겨울이 왔다. 11월이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이었다. 공장 문 앞에서 기다렸다. 그 사람이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이 늦어지나 싶었다. 조금 더 기다렸다. 안 왔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안 왔다. 인쇄소를 슬쩍 봤다. 다른 사람이 일하고 있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물어볼 수가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 사람에 대해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편지를 썼다. 마지막 편지를. 그게 오늘 그 사람 손에 있는 그 편지였다. 어디 갔느냐고 썼다. 왜 갑자기 없어졌느냐고 썼다. 걱정이 된다고 썼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썼다. 기다리고 있다고 썼다. 기다릴 수 있다고 썼다. 그러니 와달라고. 손이 떨렸다. 쓰면서 손이 떨렸다. 골목 입구 인쇄소 우편함에 넣었다. 혹시 돌아오면 가져갈까 싶어서. 혹시라도. 그런데 답이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답이 없었다. 기다렸다. 참았다. 기다렸다. 또 기다렸다. 그래도 오지 않았다. 겨울 내내 기다렸다. 아침에 눈이 오면 혹시 오늘은 오나 싶었다. 저녁에 바람이 불면 혹시 오늘은 오나 싶었다. 오지 않았다. 골목 입구를 한 번씩 봤다. 빈 골목이었다. 그냥 빈 골목이었다. 그 사람이 서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봄이 왔다. 개나리가 피었다. 담벼락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다. 그 사람이 없는 봄이었다. 개나리가 이상하게 슬펐다. 꽃이 슬픈 적이 처음이었다. 아름다운 것이 슬픈 적이 처음이었다. 그 봄부터였다. 꽃을 보면 조금 슬픈 것이, 아름다운 것을 보면 먼저 슬픔이 오는 것이. 그 버릇이 그때부터 생겼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유는 몰랐다.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몰랐다. 그냥 몰랐다. 알 방법이 없었다. 물어볼 방법도 없었다. 찾아갈 곳도 없었다. 그냥 갔구나. 그냥 그렇게 됐구나. 그것뿐이었다. 이 세상에는 이유를 모른 채 끝나는 일이 있었다. 설명도 없이 그냥 끝나는 일이. 나는 그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이유를 알면 조금 나을 것 같았다. 이유라도 알면. 그 사람이 왜 사라졌는지. 왜 아무 말도 없이 갔는지. 알면 조금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알 수가 없었다. 알 방법이 없었다. 그냥 모른 채로. 그냥 그 이유 없는 이별을 혼자 품어야 했다. 그게 더 힘들었다. 그 여름에 나는 결혼했다. 어머니가 데려온 사람이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다. 성실하다고 했다. 착하다고 했다. 나는 싫다고 하지 않았다. 좋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됐다고 했다. 됐다고. 그게 내 결혼이었다. 됐다는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결혼이었다. 20살의 여름이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다음 해 여름이었다. 남편은 정말로 성실했다. 정말로 착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다. 자식들한테도 잘했다. 나한테도 잘했다. 큰 소리 낸 적이 별로 없었다. 큰 잘못을 한 적도 없었다. 잘 살았다. 후회할 이유는 없는 삶이었다. 그것만큼은 틀림없이 잘 살았다. 아이들을 낳았다. 집을 장만했다. 이사를 2번 했다. 아이들이 자랐다. 손자들이 태어났다. 그 집에서, 그 세월 속에서 잘 살았다. 그런데 가슴 한켠에 이름도 모를 빈 곳이 하나 있었다. 항상 40년 내내, 50년 내내 그 빈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알았다. 알면서 모른 척했다. 그것이 뭔지 알면서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붙이는 대신 덮었다. 다른 것들로 채웠다. 자식 걱정으로, 살림으로, 손자들로. 붙이면 안 될 것 같았다. 붙이는 순간 내 삶이 흔들릴 것 같았다. 내가 만든 삶이, 내가 쌓아온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냥 두었다. 비워둔 채로 두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었다. 아니면 가장 비겁한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지금도 모르겠었다. 50년이 그렇게 갔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게 50번 반복됐다. 그 50번 안에 그 사람을 생각한 날이 몇 번이나 됐는지 세어본 적도 없었다. 세면 안 될 것 같아서. 자식들이 자랐다. 손자들이 태어났다. 남편이 늙었다. 나도 늙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들 했다. 나도 빠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끔은, 정말로 가끔은 느렸다. 그 빈 곳이 느껴질 때는 시간이 이상하게 느렸다. 그 사람의 이름은 50년 동안 입 밖으로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꺼내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꺼내지 않았다. 봄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 생각이 났다. 개나리가 필 때면 가끔 생각이 났다. 그게 전부였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생각했을지 몰랐다. 그냥 그런 척했을 뿐이었는지도 몰랐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기다리던 그 새벽, 그 사람이 생각났다. 이 순간을 그 사람과 함께였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얼른 지웠다. 집을 처음 장만하던 날도 잠깐, 딱 잠깐 그 사람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웠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떠올리고, 지우고, 그 반복. 평생의 반복이었다. 그냥 그렇게 50년이 갔다. 그런데 오늘 남편의 빈소에 그 사람이 왔다. 50년 전 내가 쓴 편지를 손에 쥐고 국화 단 한 송이를 들고 혼자 여기 왔다. 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었다. 50년이 지난 자리에 2 사람이 서 있었다. 각자 다른 삶을 산, 각자 다른 사람과 산. 그래도 50년 전 그 봄날 골목을 기억하는 2 사람이.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받을 수가 없었다. 받으면 무언가가 열릴 것 같아서. 50년 동안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열려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받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그 봉투를, 그 바랜 글씨를, 20살의 내 손이 꾹꾹 눌러 쓴 그 글씨를 그가 다시 내밀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는 것처럼, 아니면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처럼, 이것을 돌려주러 왔다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봉투를 받았다. 떨렸다. 손이 떨렸다. 나이 든 손이 떨렸다.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아니었다.
50년의 무게였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쓴 글이었으니까. 어디 갔느냐고. 왜 갑자기 없어졌느냐고. 나는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들이 50년 만에 내 손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왜 그가 그것을 50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왜 오지 않았으면서 내 편지는 버리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이 내가 알아야 할 것이었다. 빈소 안에 촛불이 흔들렸다. 남편의 사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국화 향이 가득했다.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50년 만에 같은 공기 속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50년 전 그 비 오던 날 골목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웃던 그 눈빛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마치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처럼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아마도 아직은 남편이 떠난 지 사흘이었다. 남편의 빈소에서 첫사랑을 만난 날이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있는 자리였다. 준비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아무도 이런 자리를 준비할 수는 없었다. 그냥 버텨야 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이 국화 향기 속에서, 남편 영정 앞에서, 50년 만에 마주한 이 자리에서 나는 그 봉투를 손에 쥐고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 무언가가 밝혀질 것 같았다. 50년 동안 몰랐던 무언가가 이제 밝혀질 것 같았다. 두려웠다. 그런데도 알고 싶었다. 50년 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는 알고 싶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 자리에서야 반드시 알고 싶었다. 그 빈소 안에서 나는 20살로 돌아가 있었다. 몸은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손에 쥔 봉투 하나가 50년을 단숨에 돌려놓았다. 봄날의 골목, 비 오는 날의 처마 및 가을 저녁의 노란 은행잎, 그리고 편지지를 꾹꾹 눌러 쓰던 20살의 손. 그것들이 다 거기 있었다. 이 바랜 봉투 안에 다 담겨 있었다. 버려지지 않고 다 담겨 있었다. 50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벼울 수도 있었다. 손에 쥔 봉투 하나만큼 50년이 기다려온 대답이 거기 있을 것이다. 이게 남편 글씨예요. 50년 동안 내가 몰랐던 것이. 나는 봉투를 손에 쥔 채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열어보라는 뜻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50년 전 내 글씨가 거기 있었다. 바랬지만 지워지지 않은 글씨. 사라질 뻔하면서도 살아남은 글씨. 손이 떨렸다. 열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있어야 할지. 어떤 것들은 모르는 편이 나을 때가 있다. 나이 들수록 그런 것들이 생긴다.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이, 모르는 편이 속 편한 것들이. 젊을 때는 다 알고 싶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이제는 모르는 게 더 편할 때가 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는 것이 나을 때가.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왜 그 사람이 사라졌는지, 왜 아무 말도 없었는지 묻지 않으면서 살았다. 그 이유를 알면 살아온 50년이 흔들릴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묻지 않았다. 그냥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인연이 아니었다고 했다. 시절이 그랬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이 손 안에 있었다. 열었다. 손가락이 봉투 입구를 찾았다. 조심스럽게, 마치 잘못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아서. 봉투 안에 편지지가 있었다. 2장이었다. 내가 쓴 것은 1장이었다. 나는 멈추었다. 2장이었다. 분명히 2장이었다. 내가 50년 전에 쓴 것은 1장이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종이가 1장 더 있었다.
종이 색이 달랐다. 내 편지지보다 더 노랬다. 더 오래된 것 같았다. 잠깐 멈추었다.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는 두 장을 꺼냈다. 천천히, 두 손으로. 한 장은 내가 쓴 편지였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어디 갔느냐고. 왜 사라졌느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 와달라고. 그리고 다른 한 장. 내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이었다. 글씨체가 달랐다. 힘있고 반듯한 글씨였다. 익숙한 글씨였다. 손이 굳었다. 그 글씨를 나는 알았다. 50년이 지났어도 그 글씨를 나는 알았다. 남편의 글씨였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 60년을 함께 산 그 사람. 밥상을 같이 받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지붕 아래서 늙은 그 사람. 그 사람의 글씨였다. 왜? 여기에 그 사람의 글씨가. 머릿속이 한순간 멈추었다.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았다. 이 종이가 여기 왜 있는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지, 그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읽었다. 한 글자씩. 눈이 떨리면서 읽었다. 내용은 짧았다. 아주 짧았다. 그런데 그 짧은 글이 50년을 한꺼번에 뒤집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편지는 당신한테 닿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그러니 그냥 떠나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 그 말이 눈에 박혔다.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 그때 나는 그 사람의 사람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한 번 봐두라고 한 사람이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썼다. 확인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내 편지를 가로채고, 그 사람한테 떠나라고 썼다. 읽고 나서 눈을 들었다. 그 사람을 보았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읽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그도 알고 있었다. 손이, 두 손이 다 떨렸다. 종이가 흔들렸다. 아니, 종이를 쥔 내 손이 흔들렸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3일이 걸렸다. 남편이 죽고 빈소를 지키는 사흘. 아무것도 몰랐다. 몰랐으면서 앉아 있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손이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것을 모르면서 울었다. 모르면서 손을 잡아줬다. 모르면서 영정 앞에 앉아 있었다. 그게 이제야 알게 됐다. 남편이었다. 내가 6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이 50년 전에 그 사람의 답장을 가로챈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사람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떠나라고,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50년이 지났는데, 50년이 지난 빈소에서 남편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것을 알게 됐다. 억울한 건지, 배신당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다. 아무것도 모르겠었다. 그 사람을 보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50년 동안 이것을 들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물었다. 말 없이. 눈으로만 물었다. 언제 알았느냐고. 그가 대답했다. 간접적으로. 목소리로가 아니라 손짓으로 대답했다.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다. 그 봉투 안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나와 그 사람. 젊은 날에 우리 둘이 찍힌 사진이었다. 아직 사귀기 전인지, 막 사귀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 글씨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과 같은 해였다. 남편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편지를 가로챈 것이었다. 그 사람에게 보내는 내 편지를 인쇄소 우편함에서 꺼내간 것이었다. 그리고 답장을 쓴 것이었다. 그 사람 앞으로 떠나라고. 나는 이제 자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나와 남편은 사귀지도 않았다. 그냥 아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한번 봐두라고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남편이 나를 좋아했다는 것을, 그 정도로 좋아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남편이 쓴 편지를 받고 떠났다. 진짜로 떠났다. 아무 말도 없이. 오직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사람이 됐다고 믿으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50년이 보였다. 그 사람이 떠난 겨울이 보였다. 내가 기다린 봄이 보였다. 개나리가 슬프던 그 봄이 보였다. 됐다고 대답하며 결혼한 여름이 보였다. 아이를 낳던 날이 보였다. 밥상을 차리던 아침들이 보였다. 남편이 웃던 것도 보였다. 다툰 것도 보였다. 용서한 것도 보였다. 그 긴 세월이 다 보였다. 50년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 가슴 한켠에 비어있던 50년이 보였다. 그 빈 곳에 이름 붙이지 못하던 것들이 보였다. 이유 없이 슬펐던 저녁들이, 이유 없이 먼 곳을 바라보던 오후들이, 왜 그랬는지 몰랐던 그 순간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 다 이 두 장의 종이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알았더라면 달랐을까? 모르겠다. 알았더라도 어쩌지 못했을 것 같다. 세상이 그러했고, 시절이 그러했고, 그게 삶이었으니까. 그래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나는 50년 동안 몰랐다. 그 빈 곳의 이유를, 왜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지를. 이유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아까처럼 그냥 났다. 이번엔 슬픔인지 분노인지 나도 구분이 안 됐다. 그 사람에게 미안한 건지, 남편에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슬픈 건지. 그 사람이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 조심스럽게,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그리고 멈추었다. 그 이상 오지 않았다. 그 이상은 오면 안 된다는 걸. 그도 알았다. 우리는 그 거리에 서 있었다. 그가 말했다. 낮고 천천히. 처음에는 기다렸다고 했다. 답장이 없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도 기다렸다고 했다. 한 달을, 그리고 두 달을.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혹시 편지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편지를 썼다고 했다. 그래도 답이 없었다고 했다. 이상했다고 했다. 그 사람이 그냥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다고 했다. 그런데 편지가 왔다고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편지가. 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사귄다는 내용의 편지가. 그 사람한테 행복하라는 말과 함께 그 말을 믿었다고 했다.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억지로라도 잊으려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났다고 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우연히 알게 됐다고 했다. 그때 같은 인쇄소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 나중에 다른 도시에서 다시 만났다고 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고 했다. 편지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봤다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알았다고 했다. 모든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 편지가 내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편지는 인쇄소 우편함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했다. 내가 그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걸. 내 편지가 그에게 닿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 왜 오지 않았냐고. 그때 왜 돌아오지 않았냐고. 나는 속으로 물었다. 말로는 묻지 않았다. 그가 말했다. 이미 늦었을 것 같았다고. 당신은 이미 결혼한 뒤였다고. 아이도 있었다고.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더 잔인할 것 같아서. 그래도 망설였다고 했다. 한동안 망설였다고 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행복한지, 그것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알고 싶었지만, 알아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살았다고 했다. 그럭저럭. 그래서 가지고만 있었다고 했다. 그 편지를, 내가 인쇄소 우편함에 넣었던 편지를, 누군가 꺼내간 뒤에 어딘가로 버려졌을 편지를. 그런데 아니었다.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람 손에 들어간 것이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 사람이 들고 있었다. 나는 2장의 종이를 손에 쥔 채로 그냥 서 있었다. 내가 쓴 편지 1장, 남편이 쓴 편지 1장. 이 2장이 50년의 사이에 있었다. 이 2장 때문에 그 사람은 떠났고 나는 기다리다 포기했고 그 뒤로 50년이 흘렀다. 고작 종이 2장. 그런데 그 2장이 2 사람의 50년을 갈랐다. 인쇄소 우편함. 그게 어딘지도 기억이 난다. 작은 철제함이었다. 소설책 반만 한 크기였다. 편지 집어넣을 때마다 이 사람한테 잘 갔으면 하고 생각했다. 잘 갔었다. 다만 받는 사람이 달랐을 뿐.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것을 따졌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왜 그랬냐고. 그런데 이제 따질 상대가 없다. 남편의 영정이 저기 있을 뿐이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한 사람이라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다니. 남편이 미운가?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해야 할 것 같았다. 남편은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좋아해서 한 일이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을 것이었다. 그것이 더 복잡했다. 단순하게 밉다고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남편은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늙고, 같이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지금 와서 말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었다. 나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너무 좋아서 무모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게 더 복잡했다. 이해가 되면서 화가 났다. 화가 나면서 이해가 됐다. 그 사람은 기다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말이 너무 많아서였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이 먼저여야 할지. 결국 나는 말했다. 한마디만 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 말이 먼저 나왔다. 그 사람한테 미안한 것이, 그게 먼저였다. 50년을 혼자 들고 있었을 것이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됐을지 나는 알 것 같았다. 나도 50년 동안 빈 곳을 들고 살았으니까. 무거움의 종류가 달랐을 뿐 무게는 같았을 것이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말라는 것처럼. 당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말했다. 그냥 알리고 싶었다고. 그것뿐이라고.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오래 생각했다고. 그래서 왔다고. 남편이 떠난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고. 그 사람은 말했다. 신문에서 봤다고. 부고 난이 작게 났다고. 이름을 보고 혹시 싶어서. 수소문을 했다고. 맞았다고. 그래서 왔다고. 이제 이 편지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가져다 줘도 될 것 같아서. 나는 2장의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봉투를 가슴 앞에 들었다. 2 손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50년이었다. 고작 편지 2장 때문에 50년이었다. 그게 억울한 건지, 그냥 그런 것인지 나는 모르겠었다. 지금은 모르겠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남편의 사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 번 보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한 번 보았다. 50년을 사이에 두고 이 세 사람이 이 빈소 안에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이상한 날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남편을 보내는 자리에서 50년 전 이별의 이유를 알게 되다니 삶이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모르겠었다. 그 사람이 일어서려고 했다.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막지 않았다. 막을 수 없었다.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없었다.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살짝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나이 들었다. 나만큼 나이가 들었다.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50년이 그 사람에게도 갔다는 것이 나한테 간 것처럼 그 사람한테도 갔다는 것이. 그가 고개를 숙였다. 작별 인사를 했다. 조용하게 돌아서려고 했다. 나는 불렀다. 그 이름을 50년 만에 소리 내어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했다. 50년 동안 소리 내지 않은 이름이었다. 마음속에서만 부른 이름이었다. 꿈에서 가끔 나오던 이름이었다. 깨고 나면 잊어버리려고 하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입에서 나왔다. 그 사람이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냥 보내기엔 이 50년이 너무 무거웠다. 그냥 잡기엔 이 자리가 너무 이상했다.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다. 잘 사셨어요? 그것을 물었다. 50년 동안 그 사람이 묻고 싶었다던 그 말을 나도 물었다. 잘 사셨냐고. 그 사람이 대답했다. 잠깐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이라고 했다. 그럭저럭은 잘 산 것이라고 했다. 당신은 어땠냐고 물었다. 나도 그럭저럭이라고 했다. 그럭저럭은 잘 산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하면서 울 것 같았다.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이렇게 큰 말인지 몰랐다. 그럭저럭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은 말인지.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않은 날들. 슬퍼도 슬프다 하지 않은 날들.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하며 넘긴 날들. 두 사람이 50년을 따로 살면서 같은 말로 살아온 것이었다. 그럭저럭이라고. 그 사람이 웃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그래도 그 눈빛으로. 웃었다. 나도 웃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다. 50년 만에 같은 자리에서 웃었다. 그가 다시 돌아섰다. 천천히. 이번에는 정말로 가는 발걸음이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어깨가 보였다. 50년 전에도 그 어깨로 알아봤었는데 지금도 그 어깨였다. 굽어 있었지만 그 어깨였다. 문이 열렸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두 손으로 꽉. 편지 2장. 50년. 그리고 오늘. 이것이 다였다. 이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을 것이었다. 아니, 이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다. 50년 전에 이 편지 2장이 없었더라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것을 생각한들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 다만 알게 됐다. 빈 곳의 이름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됐다. 남편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빈소는 조용했다. 나는 앉았다. 두 손에 봉투를 쥔 채로. 오래 거기 앉아 있었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50년 전 그 겨울이 생각났다. 그 사람이 사라지던 겨울이. 그 겨울이 이렇게 된 것이었다. 단지 편지 한 장 때문에. 내가 쓴 편지가 닿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았다. 나도 살았다. 그럭저럭.
둘 다 그럭저럭 살았다.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파리는 사흘째 아침에 치러졌다. 그 사람이 다녀간 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봉투를 가슴에 안고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다.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남편의 사진이 나를 바라보았다. 밤새 남편을 바라보았다. 50년을 같이 살았다. 그 50년 동안 나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했다. 고집이 세다는 것, 말이 적다는 것, 화가 나도 먼저 말하는 법이 없다는 것, 밥을 좋아한다는 것, 단 것을 싫어한다는 것, 아이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안 보인다는 것, 다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몰랐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오래된 것을, 말 한마디 없이 들고 있었다는 것을. 밤새 그 생각을 했다. 남편이 왜 말하지 않았을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됐을 것이다. 그래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마디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일까? 그러니까 말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말하면 끝이 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말하지 않으면 그냥 모른 채로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랬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서웠던 것이다. 그냥 무서워서 50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화가 났다. 솔직히 화가 났다. 50년이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힌트도 주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늙었다. 그러면서 속에 그것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억울했다. 내가 억울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랐지만 억울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그냥 갔냐고. 그 말 한마디면 됐을 것 아니냐고. 물론 그 말을 했다면 어땠을지 나는 알 수 없다. 더 나빴을 수도 있다. 더 좋았을 수도 있다. 그냥 달랐을 것이다. 그래도 50년이 지나고 남편이 죽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벽 4시쯤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보았다. 웃는 사진이었다. 젊을 때 찍은 것이었다. 막 결혼했을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 웃음이 나치었다. 50년을 같이 본 웃음이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 떠올랐다. 부정할 수가 없었다. 화를 내고 싶었다. 내도 됐다. 잘못한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화를 낼 수 없었다. 이미 간 사람이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그 사람은 없었다. 나쁜 방법을 쓴 것은 맞았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다는 것은 50년이 증명했다. 밥상을 차려줬다. 아팠을 때 손을 잡아줬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빌었다. 늙어서도 손을 내밀었다. 그 마음이 거짓은 아니었을 것이다.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된 진짜 삶이었다. 그게 복잡했다.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것이 다 한꺼번에였다. 발인 날 아침, 하늘이 맑았다. 4월이었다. 봄이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났다. 씻고, 검은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늙은 얼굴이 있었다. 내 얼굴이었다. 주름이 많은 얼굴이었다. 50년 넘게 살아온 얼굴이었다. 어젯밤 내내 울었는지 눈이 부어 있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이 얼굴로 보내야 했다. 꽃이 피어 있었다. 연구차가 떠날 때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나는 봤다. 그 꽃잎들이 날리는 것을. 아이들이 울었다. 손자들도 울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다. 어젯밤에 다 쓴 것 같았다. 그냥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50년 전에도 봄이었다. 그 사람과 걷던 봄이 있었다.
개나리가 피던 봄이 있었다. 그 사람이 사라진 봄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또 봄이었다. 남편을 보내는 봄이었다. 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갔다. 화장을 했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내 속은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유골함을 받았다. 무겁지 않았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가벼워지다니. 나는 그 함을 두 손으로 받쳤다. 조심스럽게. 따뜻하지 않았다. 당연히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도 두 손으로 받쳤다. 50년이었다. 좋은 것도 있었다. 싫은 것도 있었다. 다툰 것도 있었다. 웃은 것도 있었다. 그래도 50년이었다. 그 50년이 이 안에 들어 있었다. 묵례를 했다. 소리 없이. 안에서. 혼자 했다. 잘 가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냥 수고했다고 했다. 50년 동안 수고했다고. 아이들 키우느라 수고했다고. 나한테 잘해줘서 수고했다고. 그 비밀을 혼자 들고 살아서 수고했다고.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했다. 그것도 같이. 마음속에서 잘못했지만 수고했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 그것으로 됐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됐다. 집에 돌아온 것은 해가 기울 때였다. 빈집이었다. 당연히 빈집이었다. 그런데 그 빈집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신발이 두 켤레였다. 남편 신발이 아직 거기 있었다. 그것을 보자 숨이 막혔다. 아직 치우지 않았다. 치울 수가 없었다. 치우면 정말로 끝인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두었다. 그냥 옆에 내 신발을 놓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6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다. 나무 마루가 삐걱거리는 곳을 알고, 창문이 잘 안 닫히는 쪽을 알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는 집이었다. 그런데 낯설었다. 혼자인 집이 처음이었다. 나는 부엌에 앉았다. 물 한 잔을 따랐다. 마시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았다. 물이 흔들렸다. 컵 안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나도 그랬다. 오늘 하루 잔잔하게 계속 흔들렸다. 발인, 화장, 그리고 집. 이 순서로 하루가 지나갔다. 이제 남편이 없는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목을 넘어갔다. 그것만으로 숨이 쉬어졌다. 봉투가 생각났다. 그 사람이 주고 간 봉투. 가방 안에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부엌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2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봉투. 내 편지 1장. 남편의 편지 1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버려야 하는 것인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버리면 뭔가 지워지는 것 같았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고 사는 것 같았다. 둘 다 싫었다. 둘 다 어쩔 수 없었다. 한동안 탁자에 앉아 있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방이 어두워졌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냥 어둠 속에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문상을 온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다녀갔다. 정리할 것들을 정리했다. 서류를 쓰고 절차를 밟았다. 그것들이 끝나자 진짜 혼자가 됐다. 그 조용함이 처음에는 낯설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더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냥 시간이 갔다. 해가 뜨고 해가 졌다. 그게 하루였다. 그게 며칠이 됐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었다. 처음 며칠은 눈을 뜨면 왼쪽을 봤다. 습관이었다. 50년 넘게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없었다. 빈 자리가 있었다. 그게 매일 아침 다시 새로웠다. 밥을 혼자 먹었다. TV를 혼자 봤다. 잠을 혼자 잤다. 이상한 일이었다. 50년 넘게 둘이 한 것들을
혼자 하는 것이 뭔가 반이 사라진 것 같았다. 반이 없는 채로 하루를 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밥을 짓다가 쌀 씻는 소리가 났다. 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났다. 그게 이상하게 좋았다. 그냥 평소의 소리였다. 남편이 있을 때도 나던 소리였다. 매일 아침 나던 소리였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날 아침에는 위로가 됐다. 이상하게 조금 괜찮았다. 억지로 괜찮다고 한 것이 아니었다. 진짜로 조금 괜찮은 것 같았다.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뭔가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붙잡으려고 했다.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놓아도 되는 것 같았다. 내려놓아도 되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이번 일이 있어서인지 그게 뭔지는 몰랐다. 반전부에서 알게 된 것 때문인지 남편이 떠난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인지 몰랐다. 그냥 조금 가벼웠다. 봉투는 서랍에 넣어두었다. 버리지 않았다. 꺼내보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있었다. 가끔 그 서랍을 지나칠 때 눈이 갔다.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2장의 종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아직은 열고 싶지 않았다. 열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다. 겨우 가라앉은 것이 다시 올라올 것 같았다. 언젠가 꺼내볼 것 같았다.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읽을 것 같았다. 그때는 덜 떨릴 것 같았다. 그때는 덜 억울할 것 같았다. 그냥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오래된 이야기로, 지나간 이야기로 읽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냥 거기 두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조심스럽게, 소리 나지 않게. 그 사람 생각은 가끔 났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 저녁에 불을 끄다가, 뜬금없이 그 얼굴이 생각났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그래도 그 눈빛, 그 웃음. 50년이 지났어도 그 눈빛이 남아 있었다. 그럭저럭 살았다고 한 말이 자꾸 떠올랐다. 짧은 말이었다. 그런데 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은 말이었다. 잘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못 살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그 말 안에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있었다. 그럭저럭. 나도 그럭저럭이라고 했었다. 그 말이 같았다. 50년을 따로 살면서 같은 말로 버텼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잘 지낼 것이라고. 나처럼 그럭저럭 잘 지낼 것이라고. 그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랐다. 남은 날들이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것이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 같았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더 이상 아쉽지 않았다. 그냥 잘 있기를. 그것뿐이었다. 한 달쯤 지나서 동네를 걸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집 안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봄이 가고 있었다. 꽃이 지고 있었다. 잎이 나고 있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 삶이 억울한 것인지, 5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좋은 날이 더 많았는지, 힘든 날이 더 많았는지, 세어보았다. 세어볼 수 없었다. 다 섞여 있었다. 힘든 날에도 좋은 것이 있었고, 좋은 날에도 힘든 것이 있었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게 삶이었다. 내 삶이 억울한 것인지, 50년 전 편지 한 장이 가로막힌 바람에 그 사람 대신 남편과 살게 됐다. 그 선택이 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대신 한 선택이었다. 그게 억울한 것인지 걷다가 멈추었다.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나무에 잎이 돋아 있었다. 연한 초록이었다. 바람에 흔들렸다.
이 나무가 몇 해를 이렇게 살았을까? 봄이면 잎이 나고, 여름이면 무성하고, 가을이면 지고, 겨울이면 버텼을 것이다. 해마다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거창하지 않게, 억울하지도 않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도 그랬던 것 같다. 해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 억울하지 않다고는 못하겠다. 솔직히 억울하다. 그런데 그 삶이 내 삶이었다. 그 50년이 내 50년이었다. 아이들이 태어난 것도, 늙어가면서 손을 잡은 것도, 그 집에서 보낸 아침들도 다 내 것이었다. 누가 대신 고른 시작이었지만 내가 살아낸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도 내 것이기도 하고, 둘 다였다. 그게 삶인 것 같았다. 나무 잎이 또 흔들렸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그래도 밥이었다. 뜨끈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저녁에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잘 지낸다고 했다. 밥 먹었다고 했다. 어디 안 아프다고 했다. 다 사실이었다. 아이가 웃었다. 다행이라고 했다. 너무 혼자 있지 말라고 했다. 뭐가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다. 고맙다고 했다. 그냥 있어도 된다고 했다. 너는 내 살아야 한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잠깐 울었다. 아이 목소리가 좋아서, 고마워서, 그냥 잠깐 울었다. 눈물을 닦고 창밖을 보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어두워진 거리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오래 바라보았다. 50년이었다. 그 사람을 잊고 산 50년이 잊은 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그냥 접어둔 것이었다. 가슴 어딘가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접어둔 것이었다. 접어둔 채로 살았다. 펼치지 않은 채로 살았다. 그게 50년이었다. 그게 이제 펼쳐졌다. 빈소에서 남편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사람이 와서 봉투를 건네줌으로써 펼쳐졌다. 이상한 방식으로, 이상한 자리에서, 이상한 날에 펼쳐졌다. 그래도 펼쳐진 것이 다행이었다. 모른 채로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펼쳐지고 나니 이상하게 더 가벼웠다. 접혀 있는 것이 더 무거웠던 것 같다. 펼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50년 동안 무거웠던 것이 사실은 이것이었다고. 이 이름 없는 것이 그 무게였다고. 알고 나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알아야 내려놓을 수 있었다. 첫사랑이었다. 그냥 첫사랑이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20살에 편지를 주고받고 봄에 같이 걷고 그 뒤로 사라진 그냥 첫사랑이었다. 그것을 50년 동안 이름도 못 붙이고 살았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름을 붙이면 더 생각날 것 같아서였는지, 이름을 붙이면 더 아플 것 같아서였는지, 그냥 이름 없이 두었다. 이름 없는 빈 곳으로 두었다. 이제 이름이 생겼다. 첫사랑이었다고. 그게 첫사랑이었다고. 이름이 생기니 뭔가 실체가 생긴 것 같았다. 뭔가 모양이 잡히는 것 같았다. 슬프지 않았다. 이름이 생겼는데 슬프지 않았다. 그냥 그런 것이었다. 그냥 그런 감정이었다. 20살에 있었던, 편지를 주고받았던, 봄에 같이 걸었던, 그 사람과 있었던 첫사랑이었다. 이름이 생기자 비로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50년 전에 못 보낸 것을 지금에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잘 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했다.
그 사람한테가 아니었다. 그 시절한테, 그 감정한테, 그 봄날한테 잘 가라고, 잘 있었다고, 그리고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50년을 어딘가에 있어줘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줘서, 덕분에 지금 알게 됐으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보냈다. 소리 없이 창밖을 보면서 보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지 않았다. 그냥 조용했다. 마음이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잘 잤다. 오랜만에 깊이 잘 잤다. 꿈을 꾸지 않았다. 아무 꿈도 꾸지 않았다. 그냥 잤다. 아침에 눈을 떴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일어나서 밥을 했다. 혼자 먹는 밥이었다. 뜨끈했다. 그럭저럭이었다. 그럭저럭은 잘 사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말했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 말이 지금 와서 보니 가장 솔직한 말인 것 같았다. 잘 살았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못 살았다고 하면 억울하고, 그럭저럭. 딱 그 말이었다. 그럭저럭. 잘 살았다. 50년이 넘는 세월을 억울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잘 살았다. 봄이 가고 있었다. 여름이 오고 있었다. 거리가 조용했다. 나도 조용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가까운 곳 같았다. 나무 위에서 우는 것 같았다.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맑았다. 좋은 소리였다. 오래 들었다. 그 소리가 그쳤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밥을 해야 했다. 혼자라도 밥은 먹어야 했다. 나는 밥 한 숟가락을 떴다. 천천히 먹었다. 따뜻했다. 뜨끈했다. 그것으로 됐다. 오늘 하루도 그럭저럭이었다. 내일도 그럭저럭의 것이었다. 그 다음 날도 그럭저럭의 것이었다. 그게 남은 날들의 것이었다. 그게 이 삶의 마지막 부분일 것이었다. 괜찮았다. 그럭저럭은 잘 사는 것이라고. 그 사람이 말했었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다. 둘 다 맞는 말이었다. 밥을 다 먹었다. 그릇을 씻었다. 불을 껐다. 오늘도 그럭저럭이었다.